저는 고려시빌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9회 9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법적 불이익으로서 형사처벌의 문제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9번 음주운전하고도 감옥 안 간 60대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8번 형사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9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61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은 없습니다. 벌금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처분으로서 보호 관찰, 다음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이제 부수 처분을 이제 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6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 명령으로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제 두 번째 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6년이 경과한 2013년에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 2016년에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 등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올해 7월 20일 오후 9시 14분께 청주시 청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 통상 얘기하는 이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0.080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 음주운전 전력이 8번째이고 이번이 9번째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음주운전의 횟수 산정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건이 면허 정지 수치, 면허 취소 수치를 불문하고 관계없이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얘기하는 2년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씨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건이 2회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이 대상이 되고, 이 2년 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2년, 구제 가능성 희박하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음주가 있었고 이번에 9번째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구형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만큼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그를 선처했다.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이와 같은 부수 처분을 했습니다. 고 판사는 음주, 무면허 범죄 경력이 많아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청소 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30명을 데리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실직 우려가 있다. 직원들 30명의 실직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이 없어 2006년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벌금형만 선고받고, 이 판사의 그 판시 내용에 의하면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어찌된 것인지 2013년에 2016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 총 8번이지만 이 2번을 빼고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쨌든 벌금형을 받고 그 징역형의 실형과 그 중간에 위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벌금형만 받았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2007년에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다고 해도 6번 적발이 하더라도 됐다고 해도 이제 벌금형 받았는데 예, 그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실직 우려 이런 걸 고려해서 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 가버리면 이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러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이제 판시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1심 판결이고 검사가 이에 대해서 항소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1심에서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예, 일반적이지는 않고 특히 3회째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6번째인데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건을 제외하더라도 6번인데 그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런 선고도 없이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이번 판결은 그때의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벌금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그런 그 선고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6번의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그 사례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